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합격선입니다. 대충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7급은 일반적으로 70점대 후반에서 80점대 초반, 이쪽에서 이제 합격선이 형성이 됩니다. 9급은 80점대 중후반, 최근 들어서는 거의 80점대 후반으로 이제 가고 있죠. 네, 그렇게 합격선이 형성된다고 보는데, 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009년도 7급, 자, 70점대입니다. 70점대 초반. 이거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조금만 늦게 말씀하셨으면 책을 하나 걸 뻔했는데, 네. 자, 2009년도에 7급 국가직이 국사 과목이 조금 격하게 표현을 해서 극악의 난이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사 과목의 과락자가 속출을 했고, 그 결과 커트라인 자체도 거의 한 10점가량이 내려갔어요. 네. 자,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2010년도 7급. 어떻습니까? 거의 90점에 육박하죠. 자, 이건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자, 이거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2009년도에 국사 과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국사 출제위원들의 반성이 이어졌습니다. 아, 너무 어려웠구나. 과락자가 속출했으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는 조금 더 평이한 문제로 좀 출제를 해보자 라는 의견이 좀 다수 견해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험생분들은 그에 따라서 대비를 많이 했습니다. 2009년도 국사가 이렇게 어려웠구나. 국사 공부 좀 열심히 하자. 그게 맞물려서 2010년에는, 물론 이제 국사 과목뿐만이 아니겠지만 영향은 2010년에는 7급 이제 커트라인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양상을 좀 보여주게 됐습니다. 예, 요 두 상황을 좀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커트라인 선에서 이제 합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2013년도에 좀 특이한 게 또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9급 시험은 평균 성적으로 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총점 393.5점 올해 합격선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3년도 그리고 2014년도에 공무원 시험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지금 9급에서 조정점수제, 분분하죠, 의견이. 올해 또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조정점수제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자, 조정점수제를 산출하는 공식입니다. 제가 좀 수학이 좀 약해서 그런지 저는 봐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한 가지를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조정점수제에서 중요한 건 상대평가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든지 해당 과목의 평균 성적 대비 내 성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과목이 있는데 A라는 과목이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어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돼서 그 평균이 90점입니다. 자, B라는 과목, 근데 A라는 과목에서 내가 90점을 맞아요. 네. 평균 점수 90점을 얻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네. 근데 B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B라는 과목은 평균이 한 60점 정도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80점 정도를 맞습니다. 절대적인 점수는 A 과목이 더 높죠. 자, 근데 점수 변환 과정을 거쳤을 때 어떤 과목이 더 고득점으로 될 가능성이 큰가? 네, 답은 B 과목입니다. 네. 물론 이제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과목을 택한 인원들, 뭐 이런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올해의 결과를 좀 들여다 봤을 때 실제 A 과목, B 과목 말씀드린 예로 봤을 때는 B 과목이 고득점이 나온 확률이 좀 컸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평가라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정점수는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 공식은 봤는데 궁금한 점이 두 개 있죠. 바로 과락점수는 어디서 보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산점은 어디에서 가점이 되느냐? 자, 기본적으로 원점수가 이제 나오면 조정점수를 산출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조정점수 내지 원점수가 40점 이상을 획득하신 분들은 과락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원점수가 30점이다. 과락이죠. 근데 점수 변환 과정을 거쳤는데 조정점수가 40점이 나왔다. 이분은 과락이 아닙니다. 네, 그 부분. 그리고 그러면 가산점은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과락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한 이후에 가산점을 이제 더하게 됩니다. 가산점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조정점수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그 점수가 이제 더해지는 게 이제 총점에 합산해서 이제 합격이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결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럼 선택 과목 선정할 때 뭘 좀 고려를 해야 되느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수험 생활을 좀 하다 보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에 휘둘리다 보면, 그 상식적인 부분에 좀 벗어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 혹은 내 전공과 관련이 있는 것, 조금 더 질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것, 이런 과목을 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특별히 유불리를 나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쉬운 과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과목을 선택하면 나만 쉬운가요? 다른 사람도 쉽습니다. 그러면 평균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 점수를 변환했을 때 고득점을 얻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 어려운 과목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경쟁 상대 얘기도 합니다. 기존에 공부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기존 전공 과목들은 좀 불리한 게 아니냐. 자, 그럼 새로 들어오는 과목들 수학과학 사회가 있습니다. 수학과학 사회는 수능을 갓 본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 1, 2학년 여기도 지금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수능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하겠죠. 그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과목이든 이제 기존에 있던 전공 과목이든 지금은 그 선택의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선정하실 때 단순히 쉽다, 이게 좀 낫단다 이렇게 휩쓸리고 저게 좀 낫단다 저렇게 휩쓸리고 이거는 좋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올해 쉽게 나오는 과목이 내년에도 쉽게 나온다?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 과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택 과목을 고르실 때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 선택 과목과 조정 점수제가 도입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 자, 국어영어 국사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자, 조정 점수제로 변환을 했을 때 내가 선택 과목에서 100점을 맞는다고 해도 100점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도 좀 그런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국어, 영어, 국사는 어떻습니까? 한 과목 그 한 문제 5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국어, 영어, 국사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사회들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부산시 지방직이 좀 결과 나왔죠. 사회 평균이 한 40점 정도 되는데 사회 작년에 얘기가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엄청나게 쉽게 나올 거다. 공직박람회에서도 사회 문제가 굉장히 쉬웠고, 근데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는 조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타 학원에서 교수님들께서들 쉽게 나올 거다, 쉬운 문제만 해도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좀 결과가 좋지는 않았죠. 다행히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사회를 강론하시는 이용재 교수님께서는 기본에 충실한 강의를 하시면서도 좀 까다로운 문제를 좀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이용재 교수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좋은 점수 맞았다, 이런 얘기도 듣긴 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타산지석. 한자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요거는 아실 거예요, 그죠? 일단 요즘 말로 좀 바꿔보면 벤치마킹을 좀 하자. 남의 좋은 점이 있으면 좀 배워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지금 좋은 결과로 합격하신 분들이 여러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의 이제 장점, 좋은 점을 간략하게 한번 파악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도 서울시 7급, 국가시 7급 필기 합격하신 합격생의 얘기를 보면, 자, 밑에 이제 계획표가 보이죠. 타이트하게 짜졌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이 계획표를 실제로 봤는데 굉장히 타이트한 계획표를 짰고 시간대도 정말 고심의 흔적이 보였어요. 자, 월간, 주간, 그리고 하루 계획을 철저하게 짜고 그에 맞춰서 공부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분은. 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루를 되돌아봤을 때 실제로 한 5페이지, 한 10페이지 이렇게 본 경험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처음 배우는 과목들은 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겁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효율성은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간 계획뿐만 아니라 분량라는 것도 조정을 좀 하고, 그래서 타이트한 계획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기본에 충실하자. 수험가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초보는 현란함에 눈이 멀고 고수는 기본에 강하다. 자, 시험 문제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게 남들이 못 본 거 하나 더 봤다고 당락이 결정됩니까? 아닙니다.
기본에 강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책의 어느 부분 몇 페이지에 형광펜 칠하고 별표 쳐놓은 것까지 별표를 몇 개 쳤는지까지 기억나는데 해당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사태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학원 커리큘럼 따라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복습을 하고 그리고 뭐 주간 시험, 월간 시험 그리고 문제풀이 일정 이런 일정을 꾸준히 따라오시고 철저하게 기본에 충실하신 분만이 이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다. 자, 취약 과목을 보완하라.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약점이 다들 좀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눈에 띄게 뭐 굴곡이 없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몇 과목들이 있죠. 그런 과목들이 내가 이 과목이 좀 약하다라고 해서 다른 과목으로 이 점수를 메워야지 라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시험에 임박하면 사실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우리가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약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과목을 이 점수를 통해서 메우겠다. 근데 그 과목이 쉽게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다른 사람들도 점수를 다 잘 맞으면? 그러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면 칠관왕입니다. 칠관왕. 허근복 씨. 그 인터넷에 쳐보면 아마 나오실 텐데 이분은 그해 시험을 싹쓸이 하신 분이에요. 수험기간도 그렇게 길게 보내신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약점을 항상 없애는데 좀 전력을 좀 다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공부할 시간 더는 공부 못하겠다. 근데 하루 스톱워치를 들고 다니면서 하루 시간을 재보면 아침에 낭비하는 시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있고 점심 먹고 달리는 시간 한 5분 10분 있고 저녁 먹고 달리는 시간 또 10분 정도 있습니다. 그 시간 다 합치면 단어로 외워도 몇 개를 외울까요? 많이 외우게 됩니다. 그런 짜투리 시간들을 뭐 MP3를 듣는다거나 단어장을 들고 다닌다거나 혹은 스터디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들, 그런 짜투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시는 분이 앞으로의 수험 기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이제 교수님들 모시고 과목별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마이크를 진행자분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